국회의원이 개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영선 예비후보와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천 전통시장 건물주들이 하나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를 나눔으로 극복하는 우리 이웃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섬유업체들이 면 마스크 단점을 보완한 항균 마스크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양을 선거구인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윤영선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길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 점퍼를 입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 송영길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개양을에서 5선에 도전합니다. 개양 테크노밸리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을 지난 20대 국회 최고의 보람으로 꼽은 송영길 의원. 그는 개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과 개양 광역소각장 백지화 등을 이번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3기 신도시 중 테크노밸리가 들어간 것은 개양이 유일합니다. 4년 전 다른 후보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도권 규제 등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공약 및 국정사업으로 채택 추진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윤영선 예비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짓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사회 회장과 자유한국당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윤영선 예비 후보. 그는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송영길 국회의원과 맞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윤영선 예비 후보. 그는 개양 에코 바이오시티 조성과 규련 탄약고 이전 등을 이번 총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개양이 퇴락했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부분이 저는 이 지역에 20년 동안 1인 독주 체제를 갖춘 이 지역 대표 정치인의 책임이 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번 바꿔야 될 때가 됐고요. 이외에도 개양을 선거구에서는 민중당의 고혜경 예비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정대수, 홍은성 예비 후보가 활동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개학이 다시 한번 미뤄졌습니다. 감염증 확산세에 따라서 다음 달 6일 개학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이 3차 개학 연기입니다. 지금 후속 대책들도 궁금한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요. 개학이 5주나 연기가 됐습니다. 네. 원래 개학일은 지난 2일이었는데요. 코로나19 지역 감염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벌써 3번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3차 개학 연기 발표에 이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특히 교육부 발표와 함께 우려했던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수 단위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 일수만 줄어들게 되면 하루 수업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학교의 우려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줄어든 수업 일수에 비례해서 수업 시수, 그러니까 이수 단위까지 감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인천시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개학이 5주 연기됨에 따라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1일 법정 수업일 수를 10일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겠습니다. 수업일 수만 줄이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업 시수 조정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학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중간고사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됐는데요. 네. 인천시 교육청은 일단 탄력적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계약이 당겨질 수도 또 더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중으로 수능 연기 등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 교육부의 추가 발표가 또 있을 거라고 해요. 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달 6일 그러니까 4월 6일로 계약이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의 어떤 방역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인천시 교육청의 대책은 뭡니까? 일단 학교의 휴업 상태는 이 코로나19 이 감염에 대한 확산세가 얼마나 빨리 잦아드느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확산세에 따라서 이 계약이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건데요. 계약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학생들의 발열 유무를 체크하게 되고요. 이 학생 수가 많아서 관리가 힘든 학교부터 설치해 운영을 할 예정이고 또 이 밖에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계약 연기 발표입니다. 네. 이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사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PC방과 같은 이런 방역 사각지대로 오히려 학생들이 더 몰려들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죠. 네. 이 부분은 우리 뉴스에서도 몇 번 보도를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미 몇 차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뭐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사실 여기만 해도 조금 더 나은데 이제 PC방이나 노래방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돼서 좀 더 문제입니다.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곳들은. 사실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방역에 취약한 곳이라서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요.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큰 겁니다. 네. 앞서 부산과 경남에서는 PC방과 동전 노래방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인천은 아니지만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을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이런 대책을 또 행정 명령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 또 학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일주일 이상 이 휴원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달 들어서 대부분 사실 정상 수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학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이게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원의 휴원 공고라든지 학생 밀집 시설 등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현 시점에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중이용 시설,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그 스터디 카페라든가 굉장히 여러 군데의 그 다중시설들에 대한 자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학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5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 총연합회하고 같이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좀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학사 일정 변경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교육부의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약 연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정선영 기자입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또 한 번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염성이 높은 거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연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벌이모 가장으로서 아이들 주말이고 평일이고 집에만 있는 거 보기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계약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고 손자도 있는데 여전까지 집에서 지금 잘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가서 옮겨오면 또 식구들이 다 또 옮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 더 이상 개학이 연기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빨리 친구를 만나고 싶은 학생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덜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도 빨리 가고 싶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빨리 개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PC방에도 올 일이 없고 개학을 하면 친구들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개학이 늦어져도 걱정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손주들 봤을 때는 얼른 가서 학교 가는 게 낫죠. 집에서 뒹굴뒹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다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뭐 TV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좀. 학교가 개학이 연기되면 될수록 본인 어린애도 몸에 안 좋고 그 보살피고 있는 부모도 안 좋지. 학교 휴업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학습이나 육아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저는 초중고 학생을 다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네, 애가 셋인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은 되지만 시간이 너무 길게 가니까 뭐 시간이 조금 아깝고 조금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조그맣게 뭐 놀 수 있게 교구 같은 거를 그 애기 있는 집마다 좀 보내준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걸로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4월 개학을 맞게 된 교육 현장. 각 학교에선 온라인으로 원격 학습을 도입하고 긴급 돌봄을 추가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이어지자 정부는 상황에 따라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면 마스크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 섬유업체들이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한 항균 마스크를 내놨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섬유업체. 수십여 개의 실타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려나옵니다. 겉보기엔 일반 실 같지만 세균 증식을 차단하는 기능성 실, 항균 원사입니다. 편집기에서 짜여져 나온 원단에도 이 항균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 비말을 제거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증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항균실과 일반실에 세균을 묻히고 18시간이 지난 뒤 세균이 얼마나 증식했는지 측정해보니 일반실에선 처음보다 40배 넘는 세균이 검출된 반면 항균실에선 세균이 99.9% 없어졌습니다. 이 항균실로 마스크를 만들면 어떨까? 경기 북부 섬유업체 60여 곳이 뜻을 모았습니다. 항균 마스크가 정부가 사용을 권고한 면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항균 마스크는 편집과 염색, 그리고 봉제 작업까지 크게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마지막 봉제 과정을 거쳐 나온 항균 마스크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 전역에서 하루 21만 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항균 마스크는 현재 산업 현장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가는 장당 1,000원으로 공적 판매용 보건 마스크보다 저렴합니다. 저희가 기부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지 않고 제조 원가 위주로 해서 장당 1,000원에 보급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부족 문제가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면 마스크 사용을 놓고도 기능상 이유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 섬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항균 마스크가 마스크 부족 문제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유난히 쌀쌀한 봄이지만 이웃들 간 서로 돕는 미담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부천시 전통시장에도 서로 돕자는 의지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김태환 부천 상동시장 상인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특별히 우리 상인 여러분들 정말 어려우시죠? 네네. 다들 어떠신가요? 현장의 목소리 좀 전해주세요. 일단 우리가 접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단 소비자들이 발길이 많이 끊겨 고객과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월세 부분입니다. 네. 저희들이요. 예. 건물주 분들께서 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는 그런 미담이 들려오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임대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상인회의 대표로서 고민을 많이 해서 임대인들과 상생하는 것만이 우리 상인들이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임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들한테 계속 홍보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임대료가 보통 어느 수준으로 인하되는 건가요? 예, 건물주 한 12분이 동참하시고 한 40촌포 가까이서 약 평균 한 20% 정도가 한 2개월 가량 이제 높고 낮음이 있지만 한 20% 정도에 인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19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뭐 어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그동안 좀 장사 좀 됐다는 점포가 뭐 한 반토막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 이하된 점포들이 굉장히 좀 많겠죠. 그렇군요. 그 시장을 찾는 그 사람들의 발길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이십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 지자체 중에 저희 부천시가 조금 확진자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시장들이 많이 위축되고 간단히 이제 생계품만 사가지고 가는 입장이에요. 자, 지금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시민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요? 네네. 2월 한 중순부터 저희들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이제 소독을 매일 시작하고 그리고 시장 중간중간에 손 세정제를 비치해서 항상 고객들이 언제든지 손을 깨끗이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최대한 들어 여기저기서 구입해서 상인들한테 마스크를 꼭 쓰게끔 홍보도 하고 숙지도 시키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부천 상동시장은 부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데 부천 시민들과 또 함께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일단 같이 상생해 주신 임대인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망설인다든가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 임대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쓰셔진다면은 저희들 같이 어려운 그 상인들이 굉장히 힘을 낼 것 같아요. 꼭 좀 도와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힘든 이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첫째,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가난하는 그 중기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뭔가 지원책이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아마 좀 부담을 느끼는지 조금 좀 망설이고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상인들이 중소상인들이 많이 힘들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원 부천 상동시장 상인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양산성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계양산 일대에 자리한 계양산성은 삼국시대 최초로 축조됐는데요. 당시 축성 기술을 고스란히 간직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목간과 인화문 토기 등 다양한 유물도 출토됐는데요.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계양산성의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